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이 경칩인데 봄이 왔지만 봄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질은 최악이었습니다. 잠시 나갈 때도 마스크를 해야 하고 마음껏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겨울잠에 들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이제 계절은 완연한 봄이 되는데요. 미세먼지로 공기가 탁해지면서 봄 기운을 만끽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대구의 미세먼지 수치는 최고 185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12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 나쁨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오후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입니다. 내일은 다행히 바람이 불면서 경상북도는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하겠지만 대구의 경우는 계속 나쁨 단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는 올 들어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 총 24일로 37%, 사흘에 한 번꼴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내 먼지를 빨리 배출해 주셔야겠고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코리아 필터, KF80 이상의 황사용 마스크로 잘 보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은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극성인데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 수십 명이 모여 창문조차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데 대구 전체 학급 가운데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얼마나 되는지 취재해봤더니 안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은 문을 모두 닫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때문입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공기청정기가 교실에 있지만 안팎의 공기를 환기해주는 순환기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를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천장에 공기 순환기는 있지만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학급별로 천차만별인 공기 정화 장치가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구의 한 대학이 교실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바닥형 공기 순환기와 공기청정기가 모두 있으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71%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기 순환기 없이 청정기만 있으면 제거 효율이 절반인 36%로 떨어집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효율은 더 충격적입니다. 순환기와 청정기 모두 있으면 68%이지만 청정기만 있는 곳은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공기 순환기는 바깥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면서 미세먼지를 거르고 오염된 안쪽 공기는 밖으로 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주된 걸로 하고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인 걸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산화질소나 오존이나 이산화황 같은 가스성 오염 물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밖이랑 환기를 시키면서 필터나 그런 제어 장치를 넣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순환기와 청정기가 대구 지역 유치원 교실에는 모두 설치돼 사정이 낮지만 초등학교는 각각 20%대 안팎, 중고등학교는 두 기계의 설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구 전체 학교 13,000여 개 교실 가운데 4,800여 개 교실, 그러니까 35%에만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구 전체 교실 셋 중 2곳꼴로 아직 공기청정기나 공기순환기가 없는 셈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유치원 특수학교 전 학급하고 그다음에 초중고의 민감 학생들을 위해서 올해 안으로는 여름 방학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급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고등학교에도 공기 정화 장치를 서둘러 설치하기로 했지만 용량이 적은 기기를 마구 설치하는 등 숫자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에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질 때문에 휴대용이나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정부는 아직 성능 인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입니다. 오전 11시 40분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103, 초미세먼지는 71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간이 측정기로 측정한 농도는 미세먼지 146, 초미세먼지는 96입니다. 미세먼지는 40 이상,
초미세먼지는 30 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마시는 미세먼지 양과 공식 측정망에서 발표하는 거는 어쨌든 차이가 있다. 대구시의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거나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 14곳 모두 야외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측정기는 무게가 3, 4톤씩 나가 지금으로서는 실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간이 측정기는 정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지 못한 것들입니다. 지난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은 올해 8월 15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 때문에 초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 12,000명쯤 뇌졸중이나 심장병으로 초과 사망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만 간이 측정기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대구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06년부터 일을 해도 13년째 강사료가 같거나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려가지만 않는 것만 해도 너무나 다행인 거고 내려가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는 이제 알고 있고 너무나 미력한 저희 힘이지만 좀 말씀 좀 드려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22개 단체로 구성한 설린복지재단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에서는 공익재단이고 그 안에서는 이런 가정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골마 터진 것이 이번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민들의 충격과 분노, 상실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단순한 복지기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 전반에 지금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부실했던 대구시와 북구청 감사가 문제를 더 키운 만큼 이사회 업무 중지, 법인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운영권들을 회수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들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들을 바로 지금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촉구드립니다. 권영진 시장의 과감한 결단도 촉구했습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는 희망현 사건 와중에도 계속해서 복지재단 비리가 발생했음에도 시설 비리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권영진 시장은 복지 적폐 청산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설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로 인한 복지재단의 병폐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보통 노사분규가 나면 이 자치단체장은 사측 입장을 대변하곤 했습니다. 구미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 4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는 야사이글라스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본 본사까지 방문해 이 복직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불법 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아사히글라스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본사를 방문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된 파견 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방도를 몇 가지 논의했었고 그 가운데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일본 본사를 방문해서 대표단을 한번 만나볼 작정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 충분히 올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시장은 지난 2010년 해고 노동자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K씨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70명이 넘는 구미 지역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돼 4년 가까이 일자리를 잃었는데도 구미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미시가 기업 대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모레 윤리위원회를 열어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희수 경북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500여만 원을 걸고 주민 4명과 이른바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압수하고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엿새째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성주군 용암면 폐기물의 양이 당초 추산한 양보다 훨씬 많은 2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주소방서는 야적장 면적을 정밀 계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오늘 밤까지 80% 정도 진화하고 내일 오후쯤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은 불법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성주군은 지난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다음 달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구미시 선산읍 봉곡리 덕촌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선산읍에서 상주 방면으로 달리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 불이 났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45살 A씨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에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정수장 앞에서 성주 방향으로 가던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달성군 유가읍 산성 지하차도 입구에서 현풍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등 연쇄 추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